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방금 또 스치면 상한가를 마치고 또 새로운 코너죠. 화요일, 목요일마다 제가 여러분들 유용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관련된 사항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름하여 신광섭의 주파수, 바로 주가 파동 수급을 맞추자. 이런 주제로 화요일, 목요일 날 10시 20분에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왜 주파수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화면 보실게요. 주가를 보고 흐름을 읽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파동입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을 근거로 해서 파동을 보고서 우리가 매수의 기회와 매도의 기회를 얻어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수급입니다. 이런 수급 동향을 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그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기초적인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교육을 좀 시켜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적인 웨이브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실 텐데 약간 좀 막대기, 짝대기가 좀 이렇게 조금 어수선하게 좀 그려져 있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바로 53 파동 이론입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요, 이전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전에 아실 겁니다. 뉴욕 대공황을 맞춘 사람인데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굉장히 꾸준한 관심을 보인 바로 엘리어트 파동인데, 실제로 원서의 한 90% 정도가 맞는데 10% 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소실됐습니다. 불에 타가지고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 후계자들이 맞춰서 만든 게 어느 정도 지금 85에서 90% 정도의 원서가 있거든요. 뭐 물론 저도 그에 대한 번역본을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제가 화요일, 목요일 계속 매주마다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자, 빨간색 선이요,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주가라는 건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보시면 올라갈 때 1, 조정이 나올 때는 2,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3이죠. 그리고 다시 조정하락이 나오면 4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5파동인데 엘리어트 웨이브가 바로 5개 파동, 상승 파동은 5개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라갈 때는 1, 3, 5파동이 상승 파동이고 2, 4파동이 하락, 조정 하락 패턴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요, 1파동이 상승 대비해서 어때요? 3파동이 굉장히 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과 그리고 메이저들은요, 대부분 이 시세를 먹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과 관계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요, 추가적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은 하락입니다. 하락은 통상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는 조정이 통상 3개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려올 때는 여러분들 A 파동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등이 또 나와야 되겠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반등은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정 하락이 마무리되는, 종결되는 구간을 바로 C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상승 파동의 웨이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은 A, B, C 통상 3개로 구성되는데, 자, 그렇다면요, 이것은 상승으로 가기 위한 엘리어트 파동인데, 그렇다면 하락 파동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보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이것을 거꾸로 돌리면은 하락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런 53 패턴에 대한 엘리어트 기본적인 상승 파동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또 목요일 날 또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요, 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최근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많이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료를 제로엣지닷컴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요, 약간 조금 영어로 돼 있어서 저도 번역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보시면 이 진한 파란색이 S&P 500에 대한 주가의 지수의 추입니다. 그리고 여기 옅은 색깔 보이실 겁니다. 옅은 색깔이 뭐냐면 지금 주제가 나와 있죠. 미국 개인 상위 1%.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연봉이 높고 자산이 있는 상위 1%의 이런 사이클링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주가가요. 동일하죠. 보시면 S&P 500이 올라갈 때 그리고 하락할 때 같이 팔고 다시 또 반등 나올 때 같이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요. 그러면 반대 개념을 봐야 되겠죠. 반대 개념. 반대 개념을 봐야 될 텐데 미국에서 현재 그런 소득층 하위 90% 되는 이 미국인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한번 봤는데 보세요. 앞서 상위 1%는 주가 흐름과 상승 전조를 이루어지면서 같이 커플링이 되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주가 흐름이고 초록색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계층 하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그렇게 많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금 미국 시장을 뭔가 추이를 맞춰가고 커플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서 스마트머니 상위 1%의 사람들이 현재 S&P 500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현재 우리나라를 통해서는 이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뭐 부동산 자금이 지금 뭐 유입될 곳이 없어서 주식시장으로 흘러나가고 있고 저가 매수 대기 자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로 실물 경기와 주가 흐름이 굉장히 큰 이격을 보이면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현상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이런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똑같이 동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조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S&P 500, 제가 잠시 뒤에 S&P 500 관련된 차트 분석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들 잠시 뒤에 제가 한번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미국 시장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김다현 캐스터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 시장 개장 소식 한번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김다현 캐스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 개장 상황 지금 방금 보고 왔는데 지금 약간의 조금 보합세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사실 유로존의 상임 의사국이잖아요. 이사국인데 100억 유로 규모로 이 코로나 추가적인 부양 패키지를 현재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그나마 혼조세를 보이지만 강보합으로 출발했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추가적인 부분도 좀 말씀드릴 텐데 자 다음 자료는요. 바로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미국의 한번 상황을 살펴봐야 텐데 지금 미국의 현재 이 도표가요. 미국의 개인 거래, 트레이딩하는 횟수의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리테일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계좌를 터서 얼만큼 거래를 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나는 부분인데 지금 좌변부터는요. 2016년도부터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조용하죠. 조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계좌 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십시오. 여기. 사실 미국의 주가가 이때는 계속 올라갔어요. 뭐 법인세 인하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블라블라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미국의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개인 거래 횟수가 굉장히 조용했었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개인들의 이런 리테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계좌를 터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도표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추가적인 부분들은 바로 다음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인데 화면이 잠깐 안 나오는데요. 자, 다음 부분입니다. 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도 재난지원금을 줬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실업급여가 우리가 기존에 미국인들이 기존에 받았던 월급보다 지금 20에서 30% 더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200만 원을 내가 받았는데 실업급여는 250만 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더 이상 추가적인 부양책을 쓰지 말자. 우리 지금 경제 셧다운 재개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일터에 복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개인 연봉별, 미국의 개인 연봉별 소비 통계를 볼 수 있는데 좌변부터 보실게요. 좌변부터 보실 텐데
자변은요, 이런 이 3천, 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원화로 계산하면 한 4천만 원 이하. 요게 이제 4천만 원 이하거든요. 4천만 원 이하의 이런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소비를 하고 있냐 보니까 첫 번째 보시죠. 세이빙, 저축하고 있죠. 그리고 현금 인출을 2순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홈 임프루먼트, 바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뭐 유틸리티, 뭐 일렉트로닉, 뭐 전자제품 같은 거 구매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시면 주식 투자 관련된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 다음을 보시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봉 4천만 원부터 연봉 6천만 원 사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세이빙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계속해서 세이빙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1억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돈 연봉이 1억인데 1순위가 계속 저축을 하겠다. 돈 안 쓰고 혹시나 2차 코로나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실물 경기가 미국도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10년 뒤에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뭐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사실 미국인들이 저축을 안 하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자, 사실 연봉이 4천, 5천만 원 정도의 이런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요,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보니까 지금 보시면요, 1억 연봉 4천에서 5천부터 1억 사이, 그러니까 중상층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부터 서서히 세큐리티 트레이드, 주식 투자에 전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3위 랭크에 주식 투자를 들어오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연봉으로 따지면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인데 여기서부터는 2등으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앞서 제가 S&P 500 지수와 주가 추이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습니까? S&P 500의 하위층들은 주식을 사지 않고 파는데 오히려 이러한 이 중상층들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가 흐름을 따라가면서 주가에서 저가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 2억 원 이상인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인데 보시면요. 1순위가요. 론입니다. 대출금 갚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빚을 갚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보험, 저축, 여행 그리고 뭐 홈 인테리어리 하는 거 부분들이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랭키로 잡혀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액 연봉자들이요. 물론 돈이 많으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돈이 많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서서히 지금 미국도 동학 개인 운동처럼 뭔가 변질되고 있는 가능성들이 보이고 있다. 라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S&P 500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파수 중에서 파동이죠. 파동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주가가요. 여기서부터 쭉 빠졌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동으로 빠졌어요. 5개 파동으로 빠졌고요. 지금 구간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파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지금 요 주가 흐름을 견제하는 부분들이 이런 스마트 머니들,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고요. 개인 투자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상층들의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지수를 이렇게 당겼어요.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주가 흐름에서 워렌 버핏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지분에 대한 투자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워렌 버핏, 레이 달리어, 뭐 제프리 건드라커 이러한 유명한 CIO 운용사의 책임자들도요. 이때 주식을 못 샀습니다. 이때 주식 누가 샀느냐? 바로 미국의 앞서 말씀드린 중상층의 개인 투자자 샀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은요. 물론 알고리즘 매매도 있겠지만 실적인 바탕 베이스가 바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로 이루어진 S&P 500의 상승 과연 얼마나 갈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S&P 500을 파동 이론으로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여기 검정색 라인을 제가 표시해 놨어요.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율인데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피보나치 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요 구간이 718 구간입니다. 718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부터 저가까지 제로섬으로 봤을 때 바로 71.8%까지 반등 나온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3,137포인트. 요게 이제 미국의 S&P 500의 고점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3,137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페드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만 이 구간을 도달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은
3,100 정도 예상합니다. 이 정도 내외가 미국의 고점이 될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거의 얼추 비슷하겠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뭐라고 했죠? 2,100. 정확하게는 2,107포인트입니다. 이 정도 자리가 우리나라의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뭐 하셔야 됩니까? 엘리엇 파동 이런 근거에서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수익 나는 종목을 정리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광섭의 주파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목요일 날은 여러분 선물 관련된 부분들 제가 스프레드 매매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관련돼서 선물 수급, 옵션 수급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제가 밀착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목요일 날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섭의 주파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